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는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하고 말이죠. 박단 전공의 회장하고 오늘 2시간 20분에 걸쳐서 만났는데요. 자, 우리 대통령실은 입장을 발표했죠. 의료계 개혁을 논의할 때 전공의 입장을 좀 적극 반영하겠다 그랬는데요. 전혀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바로 박단 이후 말이죠. 이 박단 회장이 글을 올렸는데 딱 요거 한 줄 올렸어요. 자, 이따 말씀드리죠. 대한민국 의료 미래는 없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전공의 측에서 내놓은 입장문을 볼 때 일종의 최후 통첩 같은 건데 무조건적인 백기투항을 대통령한테 요청하는 건데 이게 협상의 예절면에서나 협상 전략면에서 이게 맞는 거냐? 그래서 이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대통령실 입장만 나왔을 때 그것만 보더라도 조금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쉽게 실마리가 풀리기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오늘 장해찬이가 말이죠. 지금 부산에서 이재명하고 속된 말로 맞짱을 떴어요. 맞불 연설을 했고, 자, 이재명이가 좀 조용해달라. 그런데 정현우 후보는 그 말을 좀 뭐라 그럴까요? 따라줬지만은 장해찬이는 맞받아쳤습니다. 오히려 소리를 더 크게 확성기를 틀고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화 사과를 요청했어요. 조명현이를 데려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재명이가 부산에서 망신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여권 내에서 장해찬은 무소속 지금 나와 있고 정연욱을 지금 공천했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요. 이대로 지금 쪼개서 나가면. 자, 그런데 장해찬 후보가 이거 단일화하자라고 했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 정광재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문을 보면 이거는 맞지 않다. 장해찬이가 사퇴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박수영 친윤이죠. 이 박수영 후보도 이건 장해찬이가 사퇴해야지 무슨 소리냐. 자,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지금 이 양문석이가 말이죠. 이런 인간이 이게 사람의 탈을 쓰고 자, 10일까지 무조건 달리겠다. 그래서 사퇴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거 똑같아요. 자, 이제 이화영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최종 변론을 해서 검찰 구형까지 그리고 최후 변론까지 들어가겠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종일관 이화영이는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말이죠. 이거 죄질이 무지하게 나쁜 인간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완전히 법정 최고형이 선고가 돼야 되고 1심 판결이 끝나면 검찰에서는요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이재명이 이제 총선도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 박단 다시 한번 여러분들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 얼굴. 자, 박단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선 얼굴이라도 봐야 되겠죠? 예. 자, 박단. 이제 의사 가운을 입은 이 모습이 되겠는데 요 분이 이제 지금 전공의 대표로 전공의 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갔다 와서 말이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렇게 딱 한 줄로 지금 오늘 분위기를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협상 안 하겠다 이겁니다. 질질 끌어가지고 자기네가 얘기하고 있는 7가지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때까지 요 7가지 요구사항은 지난 2월 20일 날 처음으로 제안을 했는데 요거 그대로 받아들여라. 요게 말이죠. 대통령하고 협상을 하는 도중에도 지금 이제 이 전공의 측에서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저도 이거 협상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이거 뭐지? 이거 무슨 말이지? 딱 그렇게 우려를 했는데 이 우려가 지금 이제 중앙일보에서 그 과정이 말이죠.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협상이 진행될 때 일부에서 이거 밀실 합의 아니냐? 비판의 목소리들이 계속 제기되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날 만나면 전공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의 독단적 밀실 결정이다. 그리고 기술 합의라고 하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요, 전공의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독단 행동한 박단을 탄핵해야 한다. 이런 글들이 쫙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대전역 비대위에서 결국은 진행 중인 와중에 대화가 진행 중인 와중에 내부 공지문을 내놓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께 보도해드렸잖아요. 2월 20일 요관에서 벗어나는 밀실 합의는 없다. 재차 강조하고
오늘 만난 후에 정부에서 우호적인 방향으로 얘기가 진행됐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요구하는 수용이 불가하다면 그냥 우리 쪽에서는 대화에는 응했지만 여전히 접점은 찾을 수 없었다라고 대응을 하고 다시 두면 끝이다. 오늘 당장 변하는 거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러면서 2월 말부터 우리 쪽으로 지금 복지부 실장부터 조경 장관에 이르기까지 여러 명이 대화제가 있었지만은 모두 무대응으로 유지했는데 그 결과 행정부 최고수장이 직접 나왔다. 그래서 대통령하고 독대를 이끌어낸 거 이거는 이제 자기네가 그야말로 무대응 전략 그러니까 초강경 전략이 결국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화에 나서게 된 공을 자기네 강경론으로 돌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느닷없이 대화 도중에 이렇게 강공 입장이 나오게 된 것이 내부 반발을 시간 조치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오늘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만나고 나서 앞으로 의료개혁 논의 과정에서 오늘 전공의들이 내놓은 입장을 존중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거를 언론 플레이로 보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걸 언론 플레이로 보고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뭐 많이 하면 또 자기도 이제 여기저기서 말이 많다 보면 이 대한전공의 협의회 대전협 이 안팎으로부터 또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이 사람도 박단도 그 대전협 위원장까지 회장까지 할 정도가 되면은 한가닥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세게 아주 초강경 글을 내는 거예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미래는 없다는 것은 오늘 대화를 해봤더니 윤 대통령이 양보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고 더 이상 협상할 필요가 없다. 초강경 메시지를 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후속 대화가 열릴지 안 열릴지조차도 희미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밑. 이제부터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럴 때 그야말로 그러니까 막후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물밑 협상을 하고요. 이번 그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의 대화에는 박단 위원장 혼자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말하자면 이 대전역 안에 이런 강경론 등장을 다시 한번 막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양한 채널로 전공의들을 꼭 회장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전공의도 비대위 멤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위 대 정부 차원의 대화. 그러니까 윤 대통령 혼자 하지 말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물밑 대화 노력을 좀 더 강하게 추진한 다음에 공개 채널로 돌아서는 것이 낫지 않을까. 물론 뭐 다양한 전략을 구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대가 크면 말이죠. 실망이 크다고. 상당히 저도 뭐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이거 뭐 그렇게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금 뭐 2월 20일 주장을 저렇게 요구하는데 강하게 이거 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참 역신합니다. 그래서 2월 대전협이 정부한테 요구한 내용을 보면은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하고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라. 그리고 과학적인 의사 수급 체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수련 병원의 전문 인력 채용도 확대하라. 그리고 불강력적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도 완화하라. 전공의의 수련 환경도 개선하고 부당한 명령은 처리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업무 개시 명령을 폐지하라. 이렇게 7가지 요구사항을 내민 바 있는데 요거 계속 주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술에 배가 부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거 이제 모든 언론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이재명이가 부산 수영구 지원 유세를 나섰습니다. 바로 이제 수영구 지원 유세 이 어부지리를 얻게 된 거죠. 유동철 지원을 지금 나왔는데 지금 문제는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정현호 후보하고 무소속의 장해찬이가 맞불 유세를 하려고 현장을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맞불 유세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이걸 보고서 이거 이제 장해찬이가 나타나니까 이거 부산이 좁다. 저게 7번 장해찬 후보죠. 그러면서 우리 장해찬 후보 유세차 잠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유세차가 좀 조용히 해달라 이거죠. 자, 그래서 잠깐씩 양보는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해찬 후보 측에서는요. 확성기 소리를 오히려 더 키워요. 그러면서 뭘 주장하고 있느냐? 사과하라.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구를 데리고 나섰냐면 오늘 맞불 유세 말이죠. 조명현 법과 의혹을 폭로한 조명현 씨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여기로 와서 빨리 사과해.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니까 이재명도 이제 망신당하고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선거 방해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러면서 양측 간의 시비가 붙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거 부산 시민한테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한테 부탁 하나 드리겠는데 참 못됐네. 이런 걸 선거 방해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민주시민 여러분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저렇게라도 해야 네 신문에 한 줄이라도 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 후보가 지금은 기세 드센 척하며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권력에 굴복해서 선거를 포기할 것이다. 끝까지 잘 버텨봐라. 이러면서 이 비아냥을 하고 조롱을 하면서 유세를 마치는 겁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서 말이죠. 이 장해찬은 SNS가 맞불 유세를 다녀왔는데 이재명이 코앞까지 걸어가서 공익 제보자에게 사과하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냥 계속 비아냥으로 일관하고 비겁하게 도망쳤다. 그러면서 지금 보수에는 장해찬 같은 파이터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제 강성으로 맞받아치는 이런 맞불 연설을 한 것이 파이터가 국민의힘에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장에 있던 정연욱은 이제 이재명이 좀 조용해서 자기가 먼저 유세를 하도록 좀 봐달라. 그러니까 정연욱 후보는 그냥 거기에 좀 잘 협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차별을 말하자면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강성 공격으로 한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해찬은 최근에 이제 하여튼 단일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이 연욱 후보의 경우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죠. 당연하겠죠. 예, 그러면서 장해찬이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영상까지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게 이제 한치도 이 타협의 실마리가 버리지 않고 실마리가 마련되지도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용교 청년 40명이 탈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장해찬 이 후보의 이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또 맞받아치는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지금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수용과 관련해서 지금 우려들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 지금 오늘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해찬이가 한때 우리 당의 최고위원이었고, 당에 몸을 담았던 분으로서 당에 대해서 애정이 남아있다면 헌신의 자세로 대승적인 후보 사퇴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요, 공당의 공천을 확정했다가 취소하고 다시 새로운 공천자를 냈는데, 여기에 공천 취소된 사람이 단일화를 요구해서 이에 응한다는 것 자체가 공당의 절차적 정당성을 불인하는 일이고 단일화 요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서요. 어쩌면 민주당에 내줄 수도 있는 의석을 우리 정당이 확보할 수 있도록 대승적 헌신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그래서 우리 보수정당이 한 석이라도 더 많이 가져와서 최소한의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박수영 국민의힘 후보, 박수영이도 이제 부산 남부인데 박수영도 신친윤에 해당되죠. 무슨 소리냐? 3등 후보가 사퇴해야 될 것이 아니냐. 3등이 포기하는 게 맞다. 일석이 아쉬운 격전 상황에서 무소속 후보에게 찍어줄 리는 만무하다. 민주당 후보가 1명이고 보수가 분산되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니까 3등 후보가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론의 흐름으로 보면은 지금 장해찬의 뭐라고 그럴까요?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지금 양문석 관련 뉴스를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양문석이가 폭탄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사퇴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실과 검찰, 언론, 이게 악의 삼축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종식을 위한 깃발이 되겠다. 야, 지가 깃발 아니라도 깃발 할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망가진 이유는 이런 집단들의 결탁에 의한 것이고 대한민국을 가지고 놀려고 했던 언론, 검찰, 대통령실 악의 삼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니, 민주주의 망한 거? 아니, 문재인이가 망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망하게 시킨 거 아니에요. 조국이가 망하게 시킨 건데, 야, 이거 이재명 못지않은 괴팍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양문석을 비판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언어 도단이다. 한 위원장이 저를 고소했다고 하는데 그럴 시간 있으면 명품백 받고 사라진 김건희 여사부터 고사라. 민주당의 공통점 중 하나는 기승전 김건희 여사 악마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한동훈 위원장이 아파트 편법증의 논란, 딸 논문 대필 의혹을 쭉 열거하면서
말장난하지 말고 본인부터 깨끗하라. 양문석을 고소한다는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느냐. 예, 그리고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요. 한 달 가깝게 언론의 집중차를 받으면서 사과하고 또 사과했는데 지난 10개월이 개인 양문석에게는 무릎 꿇고 그만하자. 내가 왜 이걸 이렇게 꼭 해야 할까 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허물을 잠시 덮어주시고 일할 기회를 달라. 검찰 개혁을 하는데 선봉해서 언론 개혁에 앞장서겠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4월 10일까지 달리겠다. 이렇게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양문석한테 제기된 의혹이 이게 허물입니까? 불법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요, 국어 공부를 되게 못한 건지 못한 척 하는 건지 허물과 범법을 헷갈려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어 하나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인간들이 어떻게 여의도 가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예.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지 입맛에 맞게만 언어를 도달하는 이런 인간들에게 어떻게 일할 기회를 줄 수 있겠느냐. 그 일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해서 일하겠어요. 헌법적 가치 오로지 당리당략 자기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뛸 것이다. 그래서 요거 사퇴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망한다는 신호를 우리가 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화영 재판 관련. 야, 이화영 재판 얘기할 때는요. 저도 열받아갖고 참 방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요런 인간이 말이죠. 야, 그동안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일을 해먹고 말이죠. 자, 오늘 본래 재판이요. 오늘 재판이 이제 62차 공판인데 오늘 본래는요. 지난주 재판에서 오늘로 이 최종 변론을 마치겠다. 예, 변론 종결 절차를 다 마치겠다. 그래서 오늘 변론 종결을 희망한다. 그래서 검찰 변호인 측에 최후 변론을 준비해오라. 이렇게 이 재판장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오늘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변호인이 제 실수입니다. 최후 변론 PPT 초안만 만들어 왔지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건강도 안 좋습니다. 완전히 변호인과 이화영이가 짜고 친 고스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검찰의 질문. 그러니까 이제 방북 내용을 이재명이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야, 그리고 이 압박 검찰이 작년 6월 7월 회유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요걸 가지고 전면 부인 자기한테 다 불리한 질문들이잖아요. 전면 부인하거나 몰랐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거 죄질이 아주 나빠서 최고의 중형 이것은 예정돼 있다.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떨어지면은 바로 이재명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요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모두 부인했어요. 대북송금 협약 관련해서 이재명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한테 다 보고했다는 얘기, 작년 6월 조사에서 그렇게 진술했다는 얘기는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예. 요렇게 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예,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방북변을 보고했다는 조서 내용을 부인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변호인이 물어보니까 법정에서 집사람도 항의를 하고 자기 마누라가 정신 차리라고 고함 지르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구치소에 접견오신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계명을 거론하고 거짓증을 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또 이 목사님의 또 말씀도 영향을 줬고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를 어렵게 하는 것은 하는 건 양심의 가책이다. 이렇게 느꼈고 이재명 지사에게 직접적으로 엄연히 가는 상황이 생겨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예. 그러면서 말이죠. 예. 일단 검찰에 잘 협력하고 나중에 솔직하게 진실 밝히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의 진술로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 라며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학생 때 민주화운동도 하고 민주당에서 양심적인 정치활동을 해왔는데 여기서 더럽힐 순 없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요. 지금 내일 모레가 선거인데 지금도 제가 양심에 반하는 진술을 해서 이재명에게 큰 어려움이 와서 선거를 이끄는 게 어려워지지 않나 생각할 때 당시 양심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게 다행이다. 그러니까 당시 양심에 따라서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강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요 입장을 바꾼 게 잘했다는 거예요. 야, 이 정말 해괴망측한 개변 여러분들 열받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지난해 변호인이 검찰 협박과 외유를 알았거나 허위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을 알았다면 변호인이 알았다면 법정에서 말을 안 했을 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이화영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 그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발 빼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또 검찰이 작년 7월 21일 자필로 작성한 옥중서신을 제시하면서
민주당 요청에 따라서 서신을 작성한 게 맞냐 물어보니까 이 서신에서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에 요청한 적이 없고 이재명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적었는데 여기에 대해서요 민주당 요청했다는 게 아니고 제 입장에선 소박한 저항을 한 거래요. 말도 잘해요. 소박한 저항. 그 다음에 검찰이요. 옥중 서신이 공개하게 되기 하루 전인 작년 7월 20일 날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당신 배우자인 백모 씨가 입장을 확실히 해. 버티려면 제대로 버텨. 이제 당신 정치범으로 돌아섰어. 저쪽이 도와준다니까. 즉 민주당이죠. 같이 저항을 하자고.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야단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녹취록. 그러니까 저쪽이 민주당이 맞냐 물어보니까 이완영이가 뭐라고 그래요? 저쪽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야, 이런 무식한 아이고 욕 나와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다시 당시 백 씨와 함께 접견을 온 김모 씨가 위에서 얘기한 거는 옥중서신으로 해가지고 한 번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자필로 검찰 탄압에 상세하게 써서 보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시 피고인은 오늘 민당에서 뭐 얘기된 것 없나요? 라고 말했잖아. 우리가 민주당이 아니야? 또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이완희가 뭐라고 그러냐? 또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님 생각이다. 해석도 잘 돼요. 야, 이런 수준 낮은 인간의 대응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화영의 중죄 다음 8일 날 재판이 이제 열리는데요. 중형이 반드시 따라오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진다. 이게 수순이 아니겠어요? 왜냐? 검찰이 말이죠. 당시 이 유창훈이가 검찰이 기각을 하니까 본래 작년 정기국회가 끝나게 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선거국으로 넘어오니까 다시 한번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 그런 정무적 판단 때문에 영장 청구를 안 하고 1심 판결문에 보면 그 연관성이 나오잖아요. 그 연관성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전략. 이게 당시까지 검찰의 전략이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재판이 8일 날 이제 최종 변론이 이루어지고 또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 안 이루어지면 판사가 요걸로 자동적으로 더 이상 변호인의 PPT 최후 변론을 약식으로라도 딱 하고 바로 이제 최종 변론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5월 초 중순에는 선거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22대 국회가 열리기 직전쯤 해서요.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